물론입니다. 제공된 영어 스크립트를 자연스럽고 유창한 한국어 톤으로 번역했습니다. 문법과 구두점도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매년 받고 계시는 그 건강검진, 혹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대형 병원들이 결코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백준영입니다. 저는 60년 경력의 90세 내과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재직했으며 제 경력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60년간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수천 달러를 아끼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강검진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수라고 여기는 그 건강검진이 사실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싼 종합검진 패키지가 여러분의 건강보다는 병원의 수익에 더 이바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 처방의 연쇄 반응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과잉 진단과 과도한 검사가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의 김영숙 씨는 매년 꼼꼼하게 종합검진을 받아오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MRI 검사에서 경미한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와 관련된 아주 흔한 소견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그 결과를 들었을 때 그녀는 뇌졸중이나 치매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의 건강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약까지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건강을 무너뜨린 것은 질병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 자신의 접근 방식과 대조해 보십시오. 90살인 제가 받는 검사는 최소한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검진으로 걱정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필수적인 검사만 정기적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저는 큰 병 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3가지 흔한 검진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가지 필수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룰 첫 번째 불필요한 검사는 대형 의료센터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검사가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필요 없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적절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과잉 검사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현대의학은 경이롭지만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 60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조언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켜봅시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며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통찰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에 대해 다루기 전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의사가 여러분의 대장 내부를 들여다보며 음종, 암 또는 기타 염증성 질환을 찾는 검사입니다. 대장은 우리 몸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랫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경보를 울리기 전에 문제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 검사를 받아야 하죠. 저는 이 질문을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질문의 핵심에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암은 종종 진행된 단계에 있습니다.
대장암은 노년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지만 좋은 소식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웅중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은 암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한 웅중을 찾아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시술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영수 선생님은 71세에 첫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했지만 검사에서 1.5cm 크기의 웅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했고 그는 추가 치료 없이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지금 3년마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6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에는 제 대장에서 작은 웅중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저는 또한 자신의 검진을 수월히 한 후 진행성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여러 동료 의사들을 보았습니다. 제 60년 진료 경험에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지침은 45세나 50세에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면 5년에서 10년마다 검사를 반복합니다. 웅중이 발견되면 더 자주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75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에게도 여전히 권장되지만 80세 이후에는 잠재적인 이점과 위험을 고려하여 의사와 함께 내려야 할 개인적인 결정이 됩니다. 제 경우 90세인 지금은 더 이상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은 초기암의 경우 90% 이상이지만 말기 질환의 경우 14%로 뚝 떨어집니다. 시술의 위험은 매우 낮으며 의료계는 만장일치로 이 검사의 이점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동의합니다. 두 번째 필수 검사는 위암 발병률이 높은 특정 인구 집단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치료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검사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내시경입니다. 이 시술을 통해 의사는 식도, 그리고 수장의 첫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위염, 궤양에서부터 위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이 암도 초기 단계에서는 종종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수화불량을 느낄 때쯤이면 질병은 이미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모든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67세의 김정희 선생님은 정기검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건강했지만 검사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완전히 완치되었고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검사가 두려워서 3년이나 미뤘어요. 마침내 받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숨은 내시경이 흔하지 않았던 40대에 처음 이 내시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꽤 불편했죠. 하지만 오늘날 기술은 매우 발전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정 상태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대부터 2년마다 이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0세에는 암 전 단계의 변화가 진단되어 매년 검진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정기 이후 내시경으로 초기 암을 발견할 쉽게 완치된 수백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표준 권장사항은 40세부터 2년마다 검진을 시작하거나 가족력이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80세 이후에 검진을 계속할지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러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60세 이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진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종합검진에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시간, 돈, 그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종종 불필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것은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는 비침습적 검사입니다. 의사가 판막 문제나 심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을 의심할 때 훌륭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나 주요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의 경우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우연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엄청난 불안감을 유발하고 더 많은 검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사소하고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변화가 질병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67세의 정윤민 선생님은 증상 없이 심장 초음파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대動脈판막의 경미한 비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상담한 후 그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무해한 변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선생님, 몇 주 동안 잠을 설쳤어요. 심장이 멎을까 봐 운동도 그만뒀어요. 그의 삶의 질은 질병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걱정 때문에 저하되었습니다. 제가 80세였을 때 저도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없고 심전도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 즉 규칙적인 운동, 혈압 조절, 건강한 식단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다른 주요 심장학회들은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검사는 뇌 MRI 및 MRA입니다. MRI는 뇌의 구조를, MRA는 혈관을 살펴봅니다. 환자에게 증상이 있을 때 종양, 뇌졸중, 동맥류를 진단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구입니다. 심한 두통, 어지럼증, 마비 또는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 이러한 스캔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정기적인 검진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스캔은 매우 비싸고 종종 검진 목적으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6세의 이욱순 선생님은 검진 MRI에서 작고 증상이 없는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상담한 후 8월 위험이 극히 낮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입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는 운동과 여행을 중단했고 결국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 자신도 85세의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MRI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괜찮았지만 그 좁은 통 안에 30분 동안 누워있는 경험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는 힘든 검사입니다. 미국 신경학회와 다른 주요 신경학회들은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검진 MRI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과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스캔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마지막 검사는 PET 스캔입니다. PET 스캔은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하여 신체의 대사활동 이미지를 만듭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고 병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정기적인 전신 PT 스캔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첫째, 비용이 엄청납니다. 둘째,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단 한 번의 PET 스캔이 흉부 엑스레이 100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노출은 노인에게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셋째, 이양성률이 높습니다. 염증이나 양성 종양도 PET 스캔에서 밝게 나타나 암으로 오인되어 엄청난 불안과 불필요한 추적 시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3세의 강동수 선생님은 검진 PET 스캔에서 갑상선의 악간의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절은 양성이었지만 그는 한 달 이상을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듯이 선생님, 기다리는 것은 고문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30년 전 PET 스캐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모두는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힘든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위양성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저는 이러한 불필요한 검사가 야기하는 심리적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이나 유방조영술과 같은 표적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건강관리는 개인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45세나 50세에 시작하는 대장 내시경과 이 내시경은 의사와 상의해야 할 두 가지 필수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검진입니다. 반면에 심장 초음파, 뇌 MRI 후 MRA 또는 PET 스캔을 이용한 정기 검진은 특정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90세의 의사로서 저는 건강한 노년이 긴 검사 목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예방, 표적화된 조기 발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러분에게 적합한 검사를 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제가 90년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건강은 병원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식단, 금연, 충분한 수면,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매일 만들어집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하러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목표는 의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건강관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의사 사이의 파트너십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하고 모든 검사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며 여러분이 자신의 몸의 궁극적인 관리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지식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게 하십시오. 건강의 기본 기둥인 건강한 음식, 매일의 움직임, 편안한 잠, 그리고 즐거운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들이 스캐너나 시험실 검사보다 훨씬 더 탄력 있는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혜와 용기로 그것을 보호하십시오.